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평생 갈 것 같은 인간관계 다 부질없어요. 너무 오픈하지 말고요. 운전에서 안전거리 중요하듯이 인간관계에서도 안전거리는 무조건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보면 뭐 인간관계가 있죠. 다 있습니다. 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게 언젠가는 끝나요. 언젠가는. 지금 친한 사람도 당장 알더라도 음, 어떤 계기로 저는 끝날 수 있다는 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나이 먹어보니까 어떠냐면 인간관계라는 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사람하기 나름이라 하는데 제가 살면서 가장 변수가 많은 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 뭐 공부나 일보다 가장 변수가 많고 가장 돌발 상황을 많이 만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잘해주고 그 사람을 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믿는 거고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거. 물론 사람 때문에 도움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뭐 평생 간의 인간관계 이런 건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습니다. 저 얼마 된 오래된 친구 손절했어요. 왜 손절했습니까? 오래된 친구라고 하면 이제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죠. 근데 이런 경우 많아요. 우리 민코 델리아님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를 손절할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절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살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연락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좀 의도적으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는 거죠. 끊어버리는 거죠. 그냥 바쁘니까 소리 일이 있으니까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친구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스스로 이 친구와 연락을 끊는 거예요. 명시적이든 무시적이든 내가 이제 고의적으로 끊는 거죠. 그게 손절이죠, 여러분. 손절을 한다는 것은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그 친구와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얘기죠. 좋았으면 손절 안 했겠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이분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이 먹고 어릴 적부터 알게 된 친구를 손절하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사실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예, 여러분들이 뭐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기준대로 말씀드리면 나이 먹으면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 불편해요. 왠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아,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는 것은 그만큼 친분이 있고 다 아니까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 더 선을 넘습니다. 그렇죠? 보통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을 손절하는 경우는 이 사람이 아까리 못하고 문제 있다거나 아니면 선을 넘는다거나 아니 둘 다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아마 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친구가 우리 집 사정을 너무 잘하니까 함부로 얘기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좀 기본적인 어떤 선을 넘고 실수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나이 먹어서 보니까 좀 아까인도 못하고 문제 많으니까 아, 이 친구 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미안하지만 날 위해서라도 안 봐야겠다 해서 뭐 손절한 거겠죠. 평생 같이 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평생 같이 가다는 거 뭐예요? 평생 이렇게 나이 먹어서 쭉 만나는 거 뭐냐면 나나 그 친구나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조건 성공한다 잘된다 볼 수 없지만 적어도 나이 먹고 꼬꾸라진다거나 뭐 빚을 많이 진다거나 인생이 나락까지 가면 안 돼. 여러분 사람이 많이 가지 나락가잖아요. 그러면 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도 끝납니다. 끝나요. 잘 나가던 사업가 많잖아요. 그동안 인맥이나 친구들 연락 다 끊어집니다.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부부와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평생 간다. 그럼 평생 살면서 서로 간에 뭔가 크게 문제가 없어야 돼. 크게 싸울 일도 없어야 되고 살면서 그 친구나 나나 뭐 금전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가 왜 불편하냐면 너무 선을 잘 넘어요. 그러니까 편하다는 거죠. 좋게만 하면 편한 거고 나쁘게만 하면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우리 집안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다거나 나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처럼 함부로 남한테 얘기한다거나 보통 그런 사람들 대부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알고 지낸 지 얼마 안 된 사람 몰라 집안 사정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데 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은 뭔가 이 격식 같은 것도 없고 어릴 적부터 이제 서로 자주 드나들고 하다 보니까 이 룰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나이 먹어서는 그래도 아무리 친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룰을 지켜야 되는데 룰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뭐 친구 아이가 뭐 친구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진짜 불편해 이게. 그렇게 선 넘으면 야 우리 나이 먹었잖아. 각자 사생활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이러지 말자 하면 그걸 또 기분 나빠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식으로. 그런 게 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그 나이 먹고도 좋은 관계 유지하려면 일단 서로 간에 선 넘는 게 없어야 돼. 나의 어떤 그런 이제 소중한 공간에 침해한 일이 없어야 돼. 예. 저는 뭐 친구집 자주 놀러 가고 술 자주 먹는다고 친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끔씩 봐도 서로 선을 안 넘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한테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말고 각자의 삶에 대해서 응원하고 딱 그 정도만 하면 돼. 그 정도만. 이제 와서 나이 먹어서 뭐 크게 도움받고 그러려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먹으면 아무리 가깝게 지낸 친구라더라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인생관이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르단 말이야. 다른 거 인정해야 돼. 뭐 친구라고 해서 다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적절한 거리. 남녀 간에도 적절한 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 넘지 않는 거.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세 번째는 각자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 예. 이 세 가지 조건을 깔고 가야 나이 먹어서도 편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적절한 거리, 프라이버시, 그리고 각자 잘 사는 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 없는 거야, 나이 먹어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는 많은데, 어릴 때 알고 지낸 친구는 많은데, 막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이 채우는 친구는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만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나이 먹으면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상대방의 어떤 그런 보금자리나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침범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역시도 친하다고 해서 내 패를 다 까부이지 마세요. 우리 집이 어떻고, 우리 집안 사정이 어떻고, 내 재산이 어떻고, 내 직업이 어떻고, 우리 가족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스스럼 없이 막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이건 당연한 진리죠. 사소한 인연에 연연하기보다는 흘러가는 인연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 뭐 만남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이 이 헤어짐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해요. 헤어짐은 상당히 두려워요. 한국 사람들. 근데 저는 이거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이제 지금 누군가 있지만 이 사람이 앞으로 없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면 문제가 뭐냐면 사람한테 너무 목을 매요. 우리나라가 정문화가 가는 건 뭐냐. 사람 특정 누구한테 너무 이렇게 애정과 어떤 그런 이제 우정을 갈구한다는 거. 나 이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 우리나라가 참 예술적인 게 뭐냐. 말로는 개인주의라고 하지만 아직도 정문화가 강해요. 정문화가 강하다는 얘기는 연락이나 어떤 그런 만남을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 개인주의가 뭐야? 이제 각자를 살자 이거잖아요. 서로 간에 선 넘지 말고 그러면 만남의 초점도 이전 같지 않고 그리고 사람한테 뭔가 목을 맨다거나 좀 집착을 한 일도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설령 내가 그 사람을 뭐 못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 하더라도 덤덤하게 받아들여야죠. 어차피 스쳐 지나간 인연이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말로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쉽지는 않죠. 근데 뭐 습관처럼 받아들여야지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 너무 특정 누구의 어떤 정보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연예인들 뭐 어떤 집에 살고 뭐 누구랑 결혼하고 그거 왜 하려고 그래? 그 사람 인생인데. 뭐 그 사람 결혼하면 뭐 가가지고 축의금 내주려고 그러나? 그런 거 아니잖아, 여러분. 말로는 관심이 나지만 좀 이상해 이게 한국 사람들. 나는 있잖아요. 뭐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너무 지나친 관심을 주지 말라는 거.
그 관심을 줄 게 있으면 차라리 자기한테 관심을 줘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뭐 끈끈한 우정이나 뭐 끈끈한 어떤 그런 뭐 의리 이런 감정은 많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걸 많이 볼 거야. 서로 간에 선을 넘냐 안 넘냐. 서로 간에 피해를 주냐 피해를 주지 않냐. 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냐 보호해주지 않느냐. 이런 걸 많이 볼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대한민국 특유의 그 과거의 정문화 있잖아요. 쓸데없이 간섭하고 오지랖 부리는 거. 이런 것 좀 이제 앞으로 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